혹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왜 여길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그냥 건망증이라고 넘기셨다면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분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83세가 된 은퇴 의사 박준태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했고 지금도 의료 자문을 하며 건강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의사로서가 아닌 한 명의 나이 든 사람으로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딘가 멍하고 일정도 헷갈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더군요. 그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바로 냉장고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내가 뭘 꺼내려 했지 하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나이 드는 거구나. 그렇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기억력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는 걸까? 혹시 뇌를 깨어나게 하는 방법을 내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저만의 아침 루틴을 만들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가장 단순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모았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매일 아침 단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루틴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예전보다 더 맑은 정신, 또렷한 기억력,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답다는 느낌을 다시 되찾게 된 것이죠. 손주 이름을 헷갈릴 일도, 일정 잊어버릴 일도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검증하고 효과를 본 뇌를 깨우는 아침, 루틴 5가지를 여러분께 공유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저처럼 70대, 80대에도 또렷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싶은 분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할 삶의 기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는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5가지 루틴만으로 그 뇌를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아침 바로 이 영상에서부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이 한 잔의 물이 제 하루를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커피나 뉴스를 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저는 제 뇌에게 이렇게 말하듯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잘 부탁한다. 우선 너에게 물을 줄게. 밤새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특히 뇌는 수면 중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정보를 정리하고 처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뇌의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뇌는 말 그대로 건조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 준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멍하니 30분에서 1시간을 보내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심지어 기억력도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한 뒤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뇌가 깨어나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맑아졌으며 아침 시간의 흐릿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아무 물이나 마시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지근한 물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찬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천과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반면 천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은 우리 몸에 부담 없이 스며들고 뇌와 장기를 서서히 깨워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욕실로 가서 간단히 세수를 한 다음 부엌에 있는 주전자에 물을 약간만 데워서 컵에 따라 마십니다. 이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마시며 제 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시작하자. 그리고
이 물 한 잔이 뇌로 혈류를 보내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됩니다. 혈액이 뇌를 돌기 시작하면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며 뇌세포는 깨어납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신경학자들과 노화 연구자들이 이 단순한 습관이 기억력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진료하던 시절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꼭 권했던 것이 이 습관이기도 했습니다. 약보다 먼저 뇌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찾고 비싼 보조제를 먹으려 하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수분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물 한 잔을 단순한 루틴이 아닌 뇌를 위한 아침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누구나 당장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없습니다. 오직 의지와 컵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처음엔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효과에 익숙해져 물을 마시지 않으면 뭔가 빠진 느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습관을 30일간 지켜본 후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아침에 다시 생기가 돌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능동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이 깨어나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단 한 잔의 물이라는 사실, 여러분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도 그 생명을 이어가는 중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가장 좋은 아침 선물이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뇌에게 가장 먼저 줄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일까? 그 대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물입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에서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건강 습관이 바로 이 물 한 잔이었고, 이건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과 나눈 아주 실천적인 건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뇌가 좋아하는 첫 인사,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고 동시에 아주 정직합니다. 그에 맞는 작은 관심만 줘도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내일 아침 뇌에게 물부터 주세요. 그것이 인생 후반전을 빛나게 만드는 첫 루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침 루틴은 제가 그 어떤 약보다 효과가 있었다고 느낀 방법입니다. 바로 햇볕과 눈 맞춤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물을 마신 후 거실의 커튼을 활짝 엽니다. 아직 이른 햇살이 조용히 방 안으로 스며들고 저는 천천히 눈을 감고 그 빛을 얼굴에 받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빛이 이마를 스치고 눈두덩에 닿는 느낌이 참 따뜻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 햇살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리셋해주는 알람입니다. 특히 아침 햇살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는데, 이 세로토닌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뇌를 각성시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돕기 때문에 아침 햇살을 받는 습관은 낮의 집중력뿐 아니라 밤의 수면의 질까지 함께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루틴입니다. 제가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70대 중반 약에 의존하지 않고 해결하고 싶어 선택한 것이 바로 이 햇살 루틴이었습니다. 처음엔 창가에 서 있는 것이 무의미해 보였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이 상쾌해지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기력한 기분이 사라진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햇빛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료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는 물론 정신 건강까지 챙겨주는 최고의 자연 치료제입니다. 저는 아파트 발코니에 나가 잠깐이라도 걷거나 날씨가 좋으면 도어를 열고 마당에 나가 햇살을 받습니다. 꼭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창문만 열어도 충분히 빛은 들어오고 그 빛은 뇌에 도달합니다.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그 빛을 느끼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잠시 멈춰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며 그 빛이 나의 뇌를 깨우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치 스위치를 켜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뇌는 아주 민감한 기관입니다. 빛 온도 감정에 따라 금세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침의 첫 자극을 어떻게 주느냐가 하루의 뇌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그 첫 자극이 차가운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라면 뇌는 안정감을 느끼고 하루 종일 더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햇살을 받으며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오늘도 나를 밝게 비춰줘서 고마워. 그 작은 인사 하나가 제 뇌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을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단 3분이라도 창문을 열고 햇빛을 맞아보세요. 뇌가 깨어나고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매일 놓치지 않는 두 번째 아침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평생을 함께할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아침, 루틴은 매우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저에게 가장 큰 인지적 변화를 가져다준 습관입니다. 바로 손가락 운동입니다. 누군가 처음에 저에게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가 깨어난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뇌신경과학을 공부하고 수십 년간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 경험하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손끝을 움직이는 것은 곧 뇌의 끝을 자극하는 것이고 뇌의 중심을 일깨우는 행동이라는 사실을요. 우리의 손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뇌와 연결된 정교한 센서이며 신경계와 직접 소통하는 터널입니다. 특히 손가락을 움직일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은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등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아침에 아직 눈이 덜 떠진 상태, 정신이 멍한 그 순간에 저는 책상에 앉아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준비물은 없습니다. 두 손을 마주보고 펼친 다음 엄지와 검지를 천천히 맞댔다 떼고 다시 엄지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로 터치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로 이 동작을 양손으로 동시에 하기도 하고 좌우 번갈아가며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속도도 빨라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간단한 루틴을 3, 5분 정도 반복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눈이 번쩍 뜨이고 머릿속이 정리되며 이전보다 훨씬 또렷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때로는 주먹 가위볼을 빠르게 반복해 보기도 합니다.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다음엔 반대로. 이 간단한 게임 같은 동작조차도 뇌에게는 강력한 훈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좌우를 동시에 조절하는 일을 가장 힘들어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습관을 시작한 이후로 기억력이 더뎌졌던 이름이나 단어가 빠르게 떠오르기 시작했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다시 정신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 시절 저는 경도인지 장애를 앓는 어르신들에게 이 손가락 운동을 꼭 권유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이런 걸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며 회의적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2주, 3주 만에 손의 민첩성이 좋아지고 심지어는 숫자 계산이나 일정 기억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긴다고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손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뇌 건강의 척도이자 관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손가락 운동을 하며 호흡을 함께 조절하는 것입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는 더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명상과 운동, 그리고 두뇌 자극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저는 손가락 운동을 하면서 하루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거나 감사한 일을 하나씩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오늘도 이렇게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든지 이 나이에 내가 뇌를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같은 자기 암시를 주면서요.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손끝 움직임이 단지 신체의 연습이 아니라 뇌와 마음, 그리고 하루 전체를 조율하는 의식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TV를 보기 전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전에 손가락부터 움직이세요. 그것이 뇌에게 주는 가장 순하고 강력한 아침 자극입니다. 저는 이 습관을 뇌와의 아침 악수라고 부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한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정성껏 손끝을 움직이면서 뇌에게 말 걸어보세요.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지금도 깨어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 하루는 단순히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느낌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뇌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당신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번째 아침, 루틴은 소리도 동작도 도구도 필요 없는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 바로 3분 명상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 자신의 마음과 단 1분이라도 대화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피곤함보다 복잡함에 지칩니다. 머릿속이 너무 많은 생각과 걱정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올 정보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걸 처음 실감한 게 76세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며 정신없이 살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진료 중 환자가 말한 내용을 놓치거나 메모한 게 어디 있는지 헷갈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뇌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제 머릿속이 너무 많은 생각으로 과부하 상태였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제가 시작한 게 바로 이 3분 명상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햇볕을 쬐고 손가락 운동을 한 후 조용한 의자에 앉습니다.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흘려보냅니다. 아, 이런 걱정이 있었구나. 어제 했던 말이 아직 남아있구나.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게 둡니다. 처음에는 3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뜨고 싶고 가만히 있는 게 불편했죠. 하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제가 하루를 살아가는 기반이 되어준다는 것을요. 명상이란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뇌에게 공간을 주는 일입니다. 그 공간이 생기면 뇌는 스스로 치유하고 정리하고 다시 활동할 준비를 합니다. 마치 밤새 어지럽혀진 책상이 아침 햇살 아래에서 조용히 정돈되는 것처럼요. 저는 이 명상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을 자주 합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이렇게 제 내면과 대화하는 동안 불안했던 감정이 사그라들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생깁니다. 실제로 명상이 기억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잘 입증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줄어들고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활동성이 높아진다고 하죠.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이 명상이 단순한 정신 안정이 아니라 뇌 건강 유지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하며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머릿속이 산만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며 오히려 아무것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하나하나를 천천히 깊이 받아들이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런 마음의 여유가 사람과의 관계까지 바꿨다는 점입니다. 손주가 하는 말에 더 집중하게 되고 아내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웃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3분의 고요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방바닥에 가부좌를 틀어도 좋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편하게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뇌는 당신을 위한 공간을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기억력은 살아나고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빛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뇌만은 조용히 시작해야 합니다. 그 조용함이야말로 진짜 강한 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 5번째 루틴은 아마도 가장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자주 놓치는 습관일 것입니다. 바로 가벼운 걷기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침부터 걸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무릎도 아픈데 어떻게 걸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엔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뻐근해서 움직이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침대에서 뒹굴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하루를 시작하곤 했죠. 그런데 그럴수록 더 무기력해지고 머릿속도 흐릿하고 집중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한 치매 전문의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뇌는 움직이는 바를 좋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걷는 것이겠구나.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단 5분이라도 집 근처를 걷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복도를 2-3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땐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산책길을 천천히 걸었고 비 오는 날은 집안에서 발뒤꿈치 들고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걸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내 뇌를 깨우기 위한 대화였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말없이 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준비됐지? 그러면 어느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되며 기억이 또렷해집니다. 실제로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산소 공급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뇌는 혈류가 풍부해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데 특히 아침에는 밤새 움직이지 않았던 혈액이 순환되며 뇌를 깨우는데 이 걷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걷는 동안 오늘 감사할 3가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2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햇살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뇌는 이런 감정까지도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이 뇌의 집중력과 기억력, 심지어 감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어느새 걷는 일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대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조용한 거리에서 느긋하게 걷는 이 시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걷기 루틴이 꾸준해지면서 저는 이전보다 훨씬 활기찬 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놀랍게도 뇌의 피로감도 줄어들었으며 잠까지 더 깊게 자게 되었습니다. 치매를 걱정하던 환자들에게도 이 걷기 습관을 꼭 권해드렸습니다. 실제로 걷기만으로 치매 위험을 낮추고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걷기는 비용도 들지 않고 장비도 필요 없으며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뇌 건강 습관입니다.
단 5분이면 됩니다. 빠를 필요도 없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의식함입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뇌를 위해 걷고 있다는 인식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걷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 뇌와 나 함께 걸어보자. 그리고 그 5분, 10분의 걸음이 하루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너무 거창하지 않게 단 몇 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내려가도 좋고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돌아도 좋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지 다리를 쓰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뇌도 따라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기억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걸음 속에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드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한 5가지 아침 루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물 한 잔, 햇볕과 눈 맞춤, 손가락 운동, 3분 명상, 그리고 가벼운 걷기. 어쩌면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아주 평범하고 단순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매일 아침 반복하면 믿기 어려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 변화를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83세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강연을 하고 책을 읽고 손주들과 보드게임을 즐기며 이름 하나 틀리지 않고 불러줍니다. 그것은 특별한 약도 비싼 기계도 아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작지만 꾸준한 습관 덕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어봅니다. 선생님, 기억력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물론 나이가 들면 뇌세포의 속도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려진다고 해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면 우리는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뇌를 다시 믿어주는 것입니다.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강하며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조건은 단 하나 매일 조금씩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잘 잤니? 오늘도 부탁할게. 그렇게 아침마다 뇌와 인사를 나누는 것, 그게 진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뇌가 여전히 배우고 깨어나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유지될 수 있는 자산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바뀌면 인생 전체의 흐름도 바뀝니다. 우리는 더는 바쁘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느리게 하지만 더 깊고 정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아침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바꾸는 5가지 습관은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고 눈을 떴을 때 오늘 들은 이 5가지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물 한 잔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고 조용한 실천이 일주일, 한 달, 1년 뒤에는 믿을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습관을 이어가고 있기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한 기억력과 지속되는 젊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